그래서 내가 내 강아지에게 초콜릿 줬어. 그래, 그래서 내가 내 인생 $1에 팔아버렸어. 그래, 내가 다 놓아버렸어. 아무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안 해줬거든. 그리고 문제 birthday 케이크가 2절에 등장합니다. Nobody told me I can taste my own birthday cake. 2절이 여러분 제가 해석이 자신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또 맞아 떨어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Nobody told me I can taste my own birthday cake, so I kept it in my closet. 그 누구도 나의 생일 케이크를 먹어봐도 된다고 말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냥 옷장에 넣어놨어요. Nobody told me I can throw myself to Doomsday Lake. 그 누구도 내가 Doomsday Lake에 나를 던져버려도 된다고, 던져버릴 수 있다고 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So I let myself go lose it. 그래서 제가 다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바뀝니다. I couldn't allow myself to lose it. 저는 다 놓아버릴 수 없었어요. Cause I kept it in my closet. 왜냐면 옷장 안에 넣어놨거든요. I left it in my closet. 내 옷장 안에 두고 나와버렸어요. 약간 바뀌면서 2절이 끝나고 노래가 끝납니다. 자, 저의 해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birthday 케이크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 birthday 케이크는요,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가 바로 뭐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죄예요. 이 죄를 우리가 왜 갖게 됐냐면요. 이게 기독교적인 메타포인데 아담과 하와 혹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난다라고 하는 게 좀 웃기네.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변장한 사탄에게 이끌려서 선악과를 하와가 한 입을 베어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하와가 어떻게 한다? 아담에게도 한 입 먹여요. 그리고 이 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이 후손들이 나옵니다. 저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거예요. 넓게 보면.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과 이브의 이 후손들도 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가 있어요. 그냥 태어난 게 죄야. 그래서 비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힘든 건 저 자신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 인생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곳은 지옥이고 저희는 태어났으니까 벌을 받고 있는 거죠. 태어난 게 죄다라는 거죠. 자,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뭘 받아요? birthday 케이크를 받죠. 이 birthday 케이크 우리의 탄생을 나타내는 정말 달달한 상징입니다. 하지만 비비가 보기엔 뭐예요? 우리는 탄생이 죄야. 그래서 제가 해석한 걸 다시 한번 볼게요. Nobody told me I can have the whole chocolate. 이 초콜릿이 birthday 케이크랑 같은 거다라고 보면은 우리의 탄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고도 또 의역을 해볼게요. 그 누구도 이 화자에게 인생을 즐겨도 된다고. 이제 birthday 케이크가 엄청 달달하잖아요. 이 초콜릿도 엄청 달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린 화자에게는 엄청난 행복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죄이기도 하죠. 뭐 선악과도 그래. 선악과가 그렇게 탐스럽게 맛있게 생겼다고 뱀이 그렇게 꼬셨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초콜릿을 내가 다 먹어도 된다고, 내가 이 인생을 그냥 즐겨버려도 된다고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이 화자가 뭐 했다? I fed it to my body. 내 개에게 초콜릿을 줘버렸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피리가 결국 누구다? 이 개가 누구다? 나예요, 나. 이 비비예요. 그래서 뭐 한 거냐? 죽은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1절에선 그래. 1절의 화자는 이 인생 너무 개 같아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 누구도 나에게 내 인생이 수천 달러라고 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100달러 받고 이 인생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생을 마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 그냥 다 놓아버렸어요. 내 두려운 상상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나 그냥 이제 이 인생을 끊어버릴게요. 그리고 2절에서는 이때 화자는 변합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이 birthday 케이크를 먹어봐도 된다고, 이 내 생일 케이크를 먹어봐도 된다고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이때 이 화자의 행동이 변합니다. So I kept it in my closet. 그래서 내가 내 옷장에 그냥 넣어놨더라. 이때 화자는 어떻게 하냐?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이 birthday 케이크가 원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taste my own birthday cake. 내 생일 케이크를 먹어버리는 게 바로 뭐다? 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죄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인생을 떠나버리는 거죠. 이 원죄를 내가 다 먹어 삼키고 그냥 이 인생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케이크가 굉장히 달콤했기 때문에 이 화자는 이거 먹어보고 싶었겠죠? 마치 선악과를 정말 맛있게 먹고 결국엔 에덴 동산에서 인생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처럼 이 birthday 케이크 그냥 다 먹어버리고 그냥 이 인생 떠나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대요. 너 이거 먹어도 돼? 라고 아무도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자는 이번에는 먹지 않고 내 개에게 주지 않고 그냥 이 birthday 케이크를 옷장에 넣어버리고 먹어버리지 않습니다. 즉 인생을 계속 살아가기로 한 거죠. 그리고 Doomsday Lake가 뭐냐면 Doomsday가 지구의 최후의 날이에요. 이것도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메타포인데 그냥 이 생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호수라는 말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봐봐요. I can throw myself to Doomsday Lake. 이 인생 끝나는 지구 멸망의 날 호수에 몸을 넣어버린다? 그게 뭐예요? 인생
끝내는 거죠. 내가 이 생을 떠나도 된다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So,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I let myself go lose it. 그래서 내가 그냥 놓아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Doomsday Lake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결국 내 생을 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I couldn't allow myself to lose it. 이 인생을 내가 그래서 놓아버릴 수 없었어요. 내가 이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이 일을 이 화자는 이제는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lose가 여러분 일탈하는 뜻도 있어요. 내가 잃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옷장 속에 잘 넣어놨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 지금 해석하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누가 이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정리를 하면 이 birthday cake의 화자는 1절과 2절에서 행동이 바뀝니다. 1절에서는 이 화자가 인생을 끊어요. 왜냐면 그 누구도 내 인생이 가치 있다고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는 이 화자는 인생을 끊지 않기로 합니다. 그냥 살아가기로 해요. 왜냐면 이 화자는 인생을 끊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뭐라 했냐면 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날 너무 힘들게 해. 하지만 동시에 이 인생은 달콤해요. 인생은 달콤하고 씁쓸한 거죠. bittersweet한 거죠. 그래서 이 화자가 나 그냥 인생 끝낼래. 나 더 이상 살지 않을래. 라고 하려고 하다가도 이 달콤한 인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화자는요. 인생을 살기로 해요. 여기서 birthday cake 뮤비 얘기 잠깐 해보면 이 birthday cake가 상징하는 게 인생 그 자체라고 저는 봐요. 이 인생이 어떤 거냐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나를 기쁘게도 해요. 그 케이크를 먹은 노숙자 비비가 막 먹다가 엉엉 울잖아요. 너무너무 맛있는데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 birthday 케이크가 너무 달잖아요. 이 달달함이 뭐냐면 나의 정말 양분이 되는 그런 달달함이 아니에요. 나를 약간 현혹시키는 달달함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쁜 년이라는 노래에서 drug, sex, money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이면의 인생은 어때요? 너무너무 불행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베어먹은 그 정말 만신창이의 그 비비가 보자마자 너무 달달해 보여서 허겁지겁 먹었지만 엉엉 우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우는 거다. 저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랙 5, 인생은 나쁜 년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현혹시켜 넌 baby 나를 취하게 해 나를 현혹시켜 넌 baby, 나를 취하게 해 넌 baby, 내 정신을 흐리게 해. 자꾸 맴을 도는 게. 자, 이게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또 해석이 쉽게 되지만 저희는 항상 뭐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야? 인생이야. 인생은 나를 현혹시키고 취하게 하고 내 정신을 흐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마터면 또 넘어갈 뻔했어. 하마터면 또 너한테 속을 뻔했어. 너 같은 애라면 나 목숨 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 또 너한테 갈 뻔했어. 인생이 너무 달콤해 보이고 달달해 보여서 내가 또 속을 뻔한 거야. 야 인생은 나를 놀래키려 하지만 야, 인생은 나를 놀래키려 하지만. 그래서 이 야가 이제 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놀래키는 제스처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해볼게요. Sex, money, murder, 나를 중독시킨다라는 거예요. murder, 살인, 이게 진짜 살인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자극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초콜릿이 갖고 있는 이 달달함으로 나를 현혹시키고 중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중독된 화자의 모습이 bad, sad, and mad에서 다 드러났죠. 그때 그 화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I'm addicted and I digged it. 나 그거에 중독됐고 나 정말 원해. 이 인생이 날 괴롭히는 거 나 정말 원해. 나 즐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를 휘두르려 하지만 jump scare 따위엔 안 당하지 난. jump scare가 뭐냐면 그 흔히 얘기하는 와! 이거예요. 이제 공포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기법이기도 하고요. 그거에 나 안 당한다라는 거예요. 약간은 좀 단단해진 화자의 모습이 보이죠? Cause I've been dreaming of the world Cause I've been dreaming of my Cause I've been the rim of the world. Cause I've been the rim of my life. Cause I've been 6 feet under and I have been 9 feet upward. 여기가 봐봐요. 림이 가장자리거든요. 나는 이 세상의 끝에도 가봤고 나는 내 인생의 끝에도 가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갈 때까지 가봤고 볼 때까지 다 봤어. 내 인생 막장까지 가봤어. 나 그런 사람이야. 네가 점스케어 해? 나 안 놀래. 어떤 막장에 가봤는지 앞에 노래에 다 나왔잖아요. 이게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거의 죽을 뻔했죠. 이 화자는. 그리고 이제 6 feet under and I've been 9 feet upward. 이 부분 해석이 어렵다고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이 6 feet under는 원래 있는 말입니다. 죽잖아요. 그럼 관에 묻히잖아. 이제 관을 땅에 묻잖아요. 내가 땅 밑에 묻힌다는 거. 이거 해석하면은 나
다 살아났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9 feet upward 혹은 뭐 upward 이거는 6 feet under를 뒤집은 거죠, 비비가. 이건 원래 없는 말이에요. 6피트 내려갔다가 9 feet 다시 올라왔어 라는 뜻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6구라는 섹슈얼 메타포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6피트 밑에 묻혔다가 6피트로 올라온 게 아니고 올라올 땐 또 얼마나 올라와요? 9피트 올라와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했다라는 거죠. birthday cake에서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처음엔 죽으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살기로 했다. 그 시련을 겪고 다시 올라왔을 때는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닌 거죠. 하마터면 또 네 거짓말에 홀려 반스까지 머리 위에 하마터면 네 거짓말에 홀려 빤스까지 머리 위에 쓸 뻔했어. 이 빤스까지 머리 위에 쓸 뻔했어는 이 인생에게 속아서 별의별 짓을 다 할 뻔했다, 뭐 이런 말로 해석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미친 짓까지 다 할 뻔했어. 인생은 날 또 깜빡 속게 하지만 내 간을 엿바꿔 먹으라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되게 재밌는 관용어들이 많죠. 속담이라 해야 되나? 막 간에 대한 되게 그게 많잖아요. 뭐 간 떨어진다란 말도 있고, 간이고 슬기고 다 빼준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토끼전인가요? 그 용왕이 토끼의 간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우화도 있고, 뭐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 되게 간에 되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까 앞에 나왔었잖아요. 나는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그냥 100달러에 팔아버렸다. 그 짓을 인생이 시킨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래를 계속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나를 다 이르지만 네가 지나가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나를 타이른다라는 거예요. 인생 개같지? 그거 별거 아니야. 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자꾸 나를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네가 지나가고 나면 남아 껍질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껍질만 남는다 막 이런 말 메타포를 잘 생각해 보면은 나는 정말 진이 다 빠지고 내 알맹이가 다 사라지고 나는 너덜너덜해진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But I'm 9 feet upper.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내가 볼장 못 볼장 다 받고 나는 거의 죽었었지만 다시 살아 돌아왔고 나는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쓴맛을 다 겪은 비비가, 거의 죽음까지 선택을 했던 비비가 아니야 나 다시 인생 살래, 나 인생이랑 한번 맞짱 떠볼게 하고 돌아왔을 때 이 비비는 훨씬 더 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좀 반대인 거죠. 베스 앤 매드가 먼저 시작을 했고 먼저 발생을 했고 비비가 인생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야, 너 왜 그래? Who did this to you? 누가 그랬어?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대답을 해요, 비비가. 인생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트랙에서 그 개같이 괴롭힘을 당하던 진짜 개였던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진짜 개 피리가 등장을 하고, 이 피리는 인생에게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냥 굴복을 해요. 나 인생 없이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birthday cake에서는 와 모르겠다, 인생 이렇게 힘들다고 나 그냥 죽어버릴래, 이런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힘들어? 나 그냥 죽어버릴래 하다가도 이제 birthday cake의 2절에서는 다시 죽지 않기로 하죠. Doomsday Lake에 빠지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온 비비가 노래를 부르죠. 인생은 쌍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앨범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길어. 어떡해? 너무 긴데? 이거 내가 또 2개 찢어서 올려야 되나? 2개로 찢으면 두 번째 영상 조회수 안 나오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 저와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보고 비비 노래 다시 듣잖아? 진짜 예전 같지 않다? 다시 들린다? 뮤비도 다시 보인다? So,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and see you in my next video. Bye!